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시 컨설턴트 최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강성식 컨설턴트입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고 수능 후에 올해 정시 지원할 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정시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미니 정시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정시 지원을 앞둔 학생, 학부모님이라면 반드시 꼭 주목해 주세요. 먼저 중경외시 라인의 작년 정시 입결과 특이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메디컬 계열은 합격선이 굉장히 높고 메디컬 계열끼리만 우리가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컨텐츠에서는 일반 학과 위주로만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요. 70% 컷 100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수탐 100분이 300점 만점에 대한 평균을 내어본 거고요. 시립대식 환산 점수라는 건 시립대식 정시 반영 총점은 100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시립대의 작년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연계 상위 3개 학과는 첫 번째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두 번째 컴퓨터과학부, 세 번째 인공지능학과로 요새 자연계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꽤 높은 이런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이 차지를 했고요. 하위 3개 학과는 융합응용화학과, 환경원예학과, 조경학과,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낮은 학과들이 위치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상위 3개 학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세무학과, 자유전공학부,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 인문계 하위 3개 학과를 보시면 국사학과, 중국어 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 계열에 있는 학과들 위주로 하위 3개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 지금 입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이점이 한 가지 보일 수가 있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 상위권 3개 학과의 100분위보다 하위권 3개 학과의 100분위가 왜 높지? 바뀐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 점수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상위 3개 학과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도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이 입결을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입결을 확인하실 때 단순히 70% 100분위 자료만 확인을 하실 게 아니라 환산 점수까지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시립대 정시 특이사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특히나 인문계열 2에 분류되어 있는 학과들을 보면 특이점이 탐구 반영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서 40%, 국어 반영 비율이 그 다음 높아서 35%를 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 탐구는 시립대 안에서도 굉장히 적게 반영을 하고 있고 주변에 중앙대, 외대, 경희대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탐구를 낮게 반영을 하고 있구나. 국어, 수학은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봤어요. 그런데 탐구 한 과목이 갑자기 4등급으로 미끄러졌어요. 이런 상황에 있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들의 입시 결과는 매년 꾸준하게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인문계열 3는 작년까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어느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도 지원할 수가 있는 모집 단위였는데 올해부터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변화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학 반영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려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결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작년에 정시 입결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캠퍼스에는 인문계 학과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인문계 상위 3개 학과는 LD학부, LT학부, 그리고 경영학부. 그다음에 인문계 하위 3개 학과는 태국어과,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그다음에 아랍어과. 한국 외대의 정시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LD, LT 아니면 경영,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가 좀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높은 입결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외대 정시 특이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개 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신설이 되었죠. 다군에서 각각 18명씩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는 특이하게 자연계열로 선발을 하고요.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는 인문계열로 선발을 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자연 각각 반영 비율을 좀 달리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가군, 나군에 비해서 다군에는 대학별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선발을 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발을 해도 몇몇 학과만 다군에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 아군에 비해서 다군의 점수가 좀 더 올라가죠. 그 학교 레벨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다군의 경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경영학과보다는 요즘에 AI나 아니면은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영학과보다 더 입결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학 반영 비율이 낮지 않죠. 자연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인문계열, 자연계열 점수가 꽤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희대 입시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이 세 개가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과, 한방생명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이 세 개가 작년에 하위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상위 3개 학과는요. 빅데이터 응용학과, 자율전공학부, 회계세무학과, 하위 3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이 3개의 어문계열 학과가 낮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의 정시 특이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의 변화점 중에 하나가 광역 단위를 신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광역 단위는 학과들을 모아서 한 번에 모집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각 학과별로 조금씩 인원을 빼서 광역 단위를 신설을 한 겁니다. 근데 가장 크게 인원을 내어준 학과가 바로 전자공학과와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선발 인원에 비해서 각각 30%씩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은 비율로 줄어든 겁니다. 인원이 줄었다라는 건 입결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되는 학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반영 비율에서 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인문 계열을 인문, 사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학교죠. 그런데 인문계로 선발을 하는 학과는 국어의 35% 반영비가 되고요. 사회 계열은 수학의 35% 가중치를 두고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문으로 분류해서 뽑는 모집 단위는 몇 개 되지가 않죠. 대부분은 모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사회 계열로 분류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도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 서울 캠퍼스를 지원하시려는 학생들 중에 수학 표준 점수를 낮게 받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과학 계열보다는 인문 쪽으로 분류된 학과에 지원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 정시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위 3개 학과는 전자전기공학부, 그 다음에 AI학과, 산업보안학과, 자연이 있었고요. 하위 3개 학과는 간호학과, 건설환경 플랜트 공학과, 건축학부. 인문계 상위 3개 학과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산업보안학과,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 이 3개 학과가 있었고요. 유아교육과, 독일어 문학 전공, 러시아 문학 전공 이 3개 학과가 하위 3개 학과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입결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산업보안학과 인문을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대 정시 특이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간호학과의 입시 결과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간호학과가 작년에 가군으로 선발을 했었고요.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합 인원을 보면 추합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충원율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입시 결과는 낮아졌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다군에서 간호학과를 선발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군은 뽑는 학과가 몇 개 없고요. 뽑는 대학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택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앙대 라인에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이제 군을 이동을 시키면서 경쟁률도 10.9대 1에서 3.3대 1로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입결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올해도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입결을 참고하실 때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삼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니 정시 설명회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앉아 계신 학생분들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중앙대 다구는 추가 합격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점수가 모자라도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정시 쓰실 때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앙대 다군에서 선발했던 학과 자연계 하나, 인문계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요. 소프트웨어학과, 경영학과 모두 추합 인원이 1000명대가 넘어가죠. 충원율이 958%, 거의 10바퀴에 가까이 돌았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
충원이 굉장히 많이 도네? 그러면 혹시 나도 지원을 하면 내 번호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작년에 최종 등록자의 70%컷 중앙대식 환산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식 환산 점수는 1000점 만점이 기준인데요. 경영학과 작년에 70%컷 중앙대 환산식 점수가 750.8점입니다. 205명 중에 144등의 성적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205등의 성적을 보면 여기에서 1.13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안에 61명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펑크가 나려면 학생들이 줄줄이 서 있죠. 들어가야 될 학생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어느 점수대 구간의 학생들이. 그러면서 펑크가 나게 되는데 가군 특성상 모집하는 대학과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이 굉장히 빽빽하게 서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요 15개 대학 이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펑크를 노리고 다군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작년 입결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올해 지원해야 할까요? 일단 정시를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작년 입결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변화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매년 입시는 변화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원에 대한 부분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그 대학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뿐만 아니라 상위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필수로 확인을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작년 입결을 좀 신뢰하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반영 방법이 바뀌었다든지 군이 변경이 됐다든지 변화사항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입결을 해석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서성한 입결과 입결 특이사항, 올해 정시 지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양대 입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즘에 인기 있는 과들이 많죠. 반도체공학과와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가 자연계에서 탑3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에서도 역시 인기 있는 학과죠. 파이낸스 경영학과와 행정학과, 정치학과가 이렇게 탑3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과가 자연계에서 가장 낮은 입결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이 건축학부, 그 다음이 도시공학과. 인문계는 정치외교학과가 약간 의외지만은 가장 낮은 입결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학과, 중어중문학과 이런 순으로 환산점수 입결 순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양대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펑크가 난 학과들이 꽤 있었는데요. 생명과학과와 정보시스템학과가 대표적인 학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에도 펑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 전략을 짜시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 한양대는 과탐2 가산점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탐2를 선택한 학생들의 메리트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 과탐 반영비가 35%입니다. 올해 같은 라인대 성균관대가 과탐의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과탐 반영비 20%와 맞물려 가지고 한양대의 과탐 반영이 확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한양대로 대거 많이 지원할 확률이 많아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하루 전에 원서를 조기 마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고대가 함께 동참을 해서 하루 전에 원서를 조기 마감합니다. 그러면 서영고가 1월 5일 날 원서가 끝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6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지원 전략이 좀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고 원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자연계, 반도체 시스템공학, 글로벌 바이오메디칼공학, 소프트웨어. 인기 있는 학과들이 자연계 탑3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문을 보시겠습니다. 인문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영학, 글로벌 리더. 성균관대 인문을 대표한 학과들이 작년에 입결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바텀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계 한번 보실게요. 건설환경공학부가 입결이 가장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수학교육과 컴퓨터 교육. 되게 중요한 어떤 과목이지만 사범대에서는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문은 한문교육학과가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은 의상학,
인문과학 계열 이런 순으로 바텀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은 입결에 있어서는 선방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영학부는 저희들 추정으로 펑크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경영학부가 입결이 꼬리가 길게 늘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의 어떤 교차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원래는 배치상 높게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좀 겁을 먹고 지원하지 않은 학생 등등 입결에 어떤 펑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의 입결 펑크는 전통적인 어떤 경영학부상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좋아해 주신 학교죠. 특히 올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성균관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 부분인데요. 영어가 기존에 총점 가산이었죠.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10% 해서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 성대에서 발표하는 영어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차 지원서에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수학에 있어서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이과를 지원할 때도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탐을 한 과목 선택을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계에 있어서의 수학 반영비가 하향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35%였다가 30%로 하향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탐구 반영비가 하향되었죠. 35에서 25%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개를 종합해 볼 때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교차를 지원할 때 올해에는 성대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균관대가 군이동이 매우 심합니다. 기존 나군의 자연계열 학과가 가군으로 군이동을 했고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학과는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학과에 작년과 다른 지원 전략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서울대가 무슨 군이죠? 나군입니다. 그렇죠? 서강대가 나군이죠. 고대가 연대가 가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대가 가나군입니다. 그렇죠? 군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나군으로 이동했으면 서울대하고 서강대는 지원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군의 연대 고대를 지원할 것인가, 한양대를 지원할 것인가, 또 다른 성대를 지원할 것인가, 중대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의 지원 전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군 신설학과에 대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다군에서의 모집의 중심은 이 라인에서는 주황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에는 성균관대가 2개 모집 단위를 다군에서 뽑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라인대에서의 지원 전략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매우 선호한 학과를 다군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대라든가 연대라든가 고대를 쓴 학생이 다군에서 중대를 쓰기에는 좀 꺼려졌는데 이제는 다군에 괜찮은 2개 학과가 성대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연대, 고대, 서울대를 지원 학생들이 다군 이 성대에 지원을 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 중앙대처럼 엄청난 추합이 발생을 하겠죠. 소위 말해서 몇 바퀴 돌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가나 다군에 있어서의 다군은 입결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나군에 성대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다군에 성대를 쉽게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 입결 탑3입니다. 역시나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탑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가장 높게 입결이 형성되었고요. 그 다음이 전자공학과, 그 다음이 컴퓨터공학과 이런 순입니다. 인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경제학과, 경영학부, 지식미디어융합학부. 바텀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의외지만은 생명과학과가 자연계에서는 가장 낮게 입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화학과, 수학과, 유럽문화학과, 중국문화학과, 영문학부 이 세 학과가 바텀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서강대가 2년 연속 공대가 좀 부진했는데요. 작년에는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공지능학과와 생명과학과는 펑크가 났습니다. 인공지능학과가 입결에 있어서 펑크가 난 것은 모집 정원도 적을 뿐 아니라 요즘에 워낙 AI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겁을 먹고 쓰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서강대 정시지원 시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국수의 비중이 높고 탐구의 비중이 낮죠.
탐구는 무려 20%밖에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수학의 반영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국수잘 탐구망 이런 것이 서강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강대는 평균 100분의 1을 내면 항상 낮아요. 탐구 반영이 2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100분의 1 내면 낮게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100분의 1을 갖고 지원 라인을 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반영비에 염두를 두고 내가 국수를 좀 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좀 유심히 볼 것은 서강대가 탐구 반영이 20% 낮은데 그러면 탐구를 못한 학생이 서강대로만 갈까? 올해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도 탐구 반영을 25%로 낮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서강대 지원 전략을 짜실 때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함께 염두에 두고 짜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탐2에 대한 0.5점의 가산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과탐2를 선택한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서성한 파트에 있어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까요?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하려면 100분이 몇 정도 되어야 하나요? 오늘 저희들이 의체한수 계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성균관대 의대는 흔히 메이저 의대라고 하죠. 추정컨대 작년에는 99.3%를 넘어섰거든요. 100분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99.3%는 되어야 성균관대를 정시해서 의대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시 원서를 지원을 할 때 첫날에 하는 것과 마지막에 하는 것 언제 지원하는 게 가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안정지원과 상향지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정지원의 경우에는 첫날에 지원을 해서 경쟁률을 높여두는 게 일단 유리하겠죠. 상향지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요즘은 원서 기간 동안에 지원 학생들의 동향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살피고 난 뒤에 마지막 날 적절한 시간에 원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입시의 변화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시 지원을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이 점 주의하시고 물론 점수도 중요하지만 지원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